오늘 오후 강연의 첫 순서는 오늘 좌담회에서 깊은 통찰력으로 메타버스에 대해 말씀해 주신 강릉원중대학교 최재용 교수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메타버스 이슈와 그에 따른 ICT 산업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최재용 교수님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재용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대단히 영광이고요. 오전 말고 오후에 첫 세션의 첫 번째 그 강연자의 미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절대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뒤부터 이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오늘은 그래서 자료를 갖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편안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B급을 좋아합니다. B급 콘텐츠. 여러분들은 A급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부 B급입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마시고 제 의견이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오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강연을 하든지 간에 이 강연 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에 강연을 가면 항상 S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빨리 끝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제 나름대로의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팩트 체크를 한두 가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도 제가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워낙 많은 친구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과연 지금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 정도의 얘기가 아마, 그리고 이것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이미 우리가 생활화돼 있다라고 하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의 기본적인 뜻이 제가 생각하기에 하는 것과 조금 약간 다른 것들도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여기 조선호텔이 있고 앞에 청계천이 있고 버스가 있고 뭐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서울시라고 얘기하죠. 그 서울시와 인천시와 뭐 원주시와 이런 것들이 합쳐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의 그냥 메타버스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어떤 시장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발라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산업에서 또는 어떤 경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픽업해서 뽑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VR, AR,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저는 디지털 트윈을 2017년부터 처음 용어를 접하고 정말 깜놀했는데요. 야, 이거 예측하고 진단하고 무엇인가 예견해서 이렇게 산업 효율을 20% 이상씩 올리는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GE에서 정말 몇백만 개에 해당되는 자기네들의 엔진과 1억 개가 넘는 전구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고장 진단을 예측하고 야, 이거 대단한데?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디지털 트윈이나 VR, AR 기술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 안에서 경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고 일하고 하는 것들이 막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불편한 점이 있지만 제가 사티아 나델라 하는 이야기를 잘못 들어가지고요, 잘못 해석을 해서 그냥 쓱 하고 지나갔는데 20년치 일을 2년 동안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야, 이거 가능한 얘기다. 왜냐하면 이게 팬데믹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치 일을 2년 동안 했다는 소린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2년치 일을 2개월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이제 2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제가 주최 측이 유튜브 틀까요? 아니면 영상 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같이 보내드려도 될까요? 과거에는요 사인을 받았습니다. 안 돼요. 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이러면 못해요. 지금은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하이브리드로 나가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의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오전에 물어보신 것처럼 이것이 다시 회귀할 거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모든 정치인, 모든 철학자, 모든 경제학자들이 과거로 회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시 회귀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VR과 AR과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왜? 저는 이 융합이라고 하는 얘기가 컨버전스와 퓨전이 있는데 컨버전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로 어디엔가 합쳐져서 몰려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퓨전은 어떻습니까? 막 산계에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메타버스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3D 가상 공간, 그 또 하나는 아바타,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입니다. 근데 그 아바타를 한번 잘 보시면 이거는 나를 중심으로 한 아바타고 나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조직이 중요하고 국가가 중요하고 사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거보다 내 자신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 바꿨습니다. 내가 잘 돼야 내 사회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거지 나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누가 공무원이 보실 텐데 저도 문의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하는 거지 이런 개념이 메타버스 내에는 숨어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아바타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아바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합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결국 내 자신이 중요한 작은 세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가상과 현실이 합쳐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미 아침에 카카오톡을 쓰셨고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찍고 누구에게 보내고 예약을 하고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상과 현실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주체 자체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휴먼 메타, 사람들이 자기가 아바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안에서 전자결제를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경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제가 2018년에 발음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2018년입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요, 오프라인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 막 웃으시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반응을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떠듭니다. 제가 2018년에 MWC를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제 PPR을 잘하는데 SKT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거기서 5G X라는 걸 갖고 나왔는데요. HMD를 딱 끼고 나니까 내 사무실이 나왔다가 조선호텔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방을 보고 음식점을 보고 그다음에 어머니를 위해서 예약하는 것이 보고 제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왜냐? 그전에는 엔터테인먼트만 있고 게임만 있던 것들이 두 개의 시스템이 붙어서 거기서 결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큰 의미입니다. 자, 이건 팬데믹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자유롭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가상과 현실을 합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어떻게 합쳐지느냐는 물론 각자의 의견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들도 이미 공간 내에서 공부를 하고 공간 내에서 일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에 가정이 있고 학교와 직장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제3의 세계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뭘 그걸 정의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죠. 인터넷 다음 버전이 메타버스다.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 PC 시대 다음에 뭐지? 항상 저희는 고민하죠. 그랬더니 인터넷이 붙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 뭐지? 했더니 그것이 젖을 때쯤 되니까 모바일이 들어왔습니다. 모바일이 막 10년치 돼서 여러분들 지금 더 얇고 더 가볍고 더 싸고 좋은 스마트폰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나한테 맞는 스마트폰을 더 원하시죠. 이게 거의 포화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2016년에 에릭 슈미트 아저씨가 누구나가 다 보스인 포럼 있죠. 그 무슨 포럼이라고 그러죠? 다보스 포럼.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인터넷 will disappear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넷은 사라질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랬더니 생활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인터넷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이런 메타버스의 세상일 때 모바일이 그런 세상이 왔을 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든 안 가든 일단은 우리는 손질할 후수습해야 된다라는 게 제 논리입니다. 왜? 아까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항상 뒤쳐져서 뒤로 쫓아갔죠. 그래서 파스트 팔로워가 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먼저 일으키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서부터 있었던 이런 VR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입구죠. 제가 99년에 다다월드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컨라이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던 기업입니다. 물론 망했죠. 그 다음에 2003년 4년에 메타버스가 세컨라이프가 나왔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건도 팔고 옷도 사고 또 뭡니까? 딜런 달러라고 해가지고 현금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캐시도 있었고, 도대체 이게 메타버스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한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낸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망했나요? 아닙니다. 기술과 이동성에 대한 부재와 더군다나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가상에 대한 것보다 현실에 대한 관계가 더 중요해서 세컨 라이프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그대로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세컨 라이프가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의 다다월드가 만들어 놓은 이후에 지금 이렇게 메타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이름 자체도 그냥 메타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메타라고 하는 기업이, 저는 시장을 두 가지로 보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시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품이 잘 되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100만 200만 쫙 깔립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가 원해서 5G 폰 막 밀어내면 조금씩 100만 200만 올라오죠. 여러분 5G 폰 원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건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시장을 잘 보십시오. 소비자하고 공급자하고 지금은 한꺼번에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를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말이 너무 빠르죠? 예. 여기 차마 정리하지 못한 메타버스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하나의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디지털 스레드를 저도 조금은 공부를 했습니다만, 디지털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려면 기술이 몇 가지가 합쳐져서 그 기술이 보이지 않으면서 정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메타 스레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 센싱이 돼서, 지금은 IoT 시대고 센서의 시대 아닙니까? 여기에도 벌써 50분 정도가 앉아있다고 그러면 한 1000개 이상의 센서가 있는, 스마트폰에 우리는 20개 정도의 센서가 있듯이 이렇게 하루에 1000번씩 우리가 센서를 접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센싱이 되면 5G에서 그것이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모니터링되고 어널라이징되고 옵티마이즈 돼서 우리에게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없었죠. 3D 프린터 없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드론, 인공지능 서비스, 과거에 없었던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엮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굉장히 완벽한 하나의 서비스가 될 겁니다. 왜? 이것은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센싱이 되고 네트워킹 되고 모니터링 되고 어널라이징 돼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디지털 트윈이나 아니면 메타버스나 아바타나 이런 서비스들이 완벽하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념하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 하이프 사이클은 과학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검증된 거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기다 올려놓죠. 저기다 올려놔서 야,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좋아해 라고 하는 게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멀티 익스페어라든지 아니면 메타라고 하는 용어든지 아니면 NFT든지 코인이든지 이런 용어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봐가지고는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저는 이제 사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사장도 좋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야, 이미 기업용 메타버스는 이미 사양길에 있어. 왜?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업용 메타버스는 디지털 트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공장을 컨트롤하고 사무실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취합니다. 기업에 있어서의 서비스나 솔루션은 이미 완벽합니다. 이미 아이들도 원격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전자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게임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미 오랫동안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스마트 홈이니 스마트 시티니 스마트 팜이니
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 사티아 나델라 우리 나사장님 정말 대단하죠. 이미 기업용 메타버스는 다 상당히 진행됐어요. 이제 여러분들만 쓰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10대들이 그걸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대와 20대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게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100년 만에 가장 큰 우주에서 변한 사건이 아니고요. 100만 년 만입니다. 100만 년 만에 가장 이 우주에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금성이 LG로 변한 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친구들은 금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모릅니다. 웃으시면 안 되고요. 금성이 LG로 변한 거 하고 페이스북이 메타로 변한 거, 이거는 정말 100만 년 만에 일어난 정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자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모든 소비자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이거는 틀림없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트렌드. 그 다음에 네이버 트렌드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봤더니 세 번의 엄청난 피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왜 저렇게 세 번이 저렇게 피크가 생겼지?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제가 어디에 출연을 했던 그 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짐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보시다시피 하나 제가 굉장히 희망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거의 똑같이 나가든지 아니면 먼저 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퍼스트 팔로우가 아닙니다. 퍼스트 무버가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BTS니 스퀴드 게임이니 아니면 지옥이니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이런 것들을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알릴 기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메타버스는 우리나라의 메타버스가 될 거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저게 C레벨들을 구하는 몇 달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데이터라고 하는 데서 급하게 C레벨들을 찾는 저기에는 MS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굉장히 큰 회사들이 메타버스 관계돼 있는 그런 사람들 좀 구해요 라고 했는데 몇 달 사이에 4-5배가 뛰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는 그들이 모두 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2020년까지 어땠습니까? 우리는 AI 회사입니다. 우리는 빅데이터 회사예요. 우리는 게임 회사입니다. 우리는 영상 회사에 이르던 사람들이 2021년이 오니까 우리는 메타버스 회사예요 라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그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끓는 냄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기 온 겁니다. 거기에 AI를 집어넣어서 AI가 나오고 거기에 이번에 메타버스를 집어넣어서 메타버스가 나오고 저는 참고로 이 끓는 냄비가 정말 너무 좋은데 달고나 틀로 다 바꿀까? 그죠? 달고나 끓는에다가 탁 쳐서 별도 만들고 우산도 만들고 고래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 만들어내는 이러한 임기응변에 우리나라의 기술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지금 우리 회사는 메타버스 회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함부로 들어갔다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손질할 후수습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이는 이 가상인간들, 좌측에 있는 그 아킬라라고 하는 친구는 1년에 130억을 넘게 번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밑에 있는 임마라고 하는 친구는 1년에 한 10억 정도를 번답니다. 이제는 인간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긴 하지만 더욱더 큰 경쟁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입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라 숲속 또는 예를 들어서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우리나라의 제페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죠? MZ세대가 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저기에는 코인이 있습니다. 마이코인이라는 게 있고 잼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로벅스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코인들이 있죠.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이미 돼 있고 이미 저들은 이미 10몇 년 전서부터 사업을 하던 친구인데 팬데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젊은 세대가 체인지가 돼가고 있는 거. 아까 어떤 분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됩니다.
왜? 젊은 친구들이 다 알아서 잘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제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페토를 쓰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페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차를 샀는데 현대자동차, 죄송합니다. 제가 PPL에 워낙 등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저한테 왔습니다. 제 아바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로블록스를 쓰려고 했더니 이게 핸들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대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도 어렵답니다. 10대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쓰는데 무엇인가 계산하고 이러는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교가 되고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지금 나와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이런 가상 경제에 대해서 지금 이미 많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팬데믹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같이 먹고 죄송합니다. 먹는 건 아니죠. 거기서 이제 놀고 일하고 연결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최근의 가치입니다. 천정부지로 뛰고 있죠. 물론 온라인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거기에 특히 하드웨어 업체와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에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메타버스에 대한 7가지의 시장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의 밸류입니다. 서비스 밸류인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표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넥슨, NC 또는 네이버, 삼성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카카오도 나섰고 위메이드도 나섰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저력을 두고서 서비스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물론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기술에 대한 것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서비스를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여러분 제페토는 2억이 넘죠. 거기에 90%가 해외에 있는 젊은 친구들입니다. 여기에 BTS와 그 다음에 스퀴드 게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페토에 있는 2억 가까이 되는 젊은 친구들이 90%가 외국 아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10대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렇습니다. 2가지 전략인데요. 하나는 페이스북과 하나는 중국의 텐센트, 이렇게 2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은 자기가 하드웨어를 만듭니다.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죠. 그다음에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자기가 서비스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외부와 연계를 합니다. 아주 잘하는 짓입니다. 원래 이 메타라고 하는 이 기업은 과거에는 구글과 애플에 굉장히 종속이 돼서 그들이 다운을 해주지 않으면 무엇인가 목을 재기 시작하면 굉장히 갑갑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들고서 예전에 담벼락을 붙이듯이 새로운 기업들과 거기에 다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텐센트 같은 경우는 뿌려놓는 거죠. 막 1200개씩 투자해놓고 자기네들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금을 투여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라운드에서 같이 놀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기업들과 제휴를 하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뭐 신화는 뭐 몇천억씩 돈을 준비했다라고 하고 어디에는 제페토와 로블록스에서 같이 자기네들의 방을 만들고 졸업식을 거기서 하고 신입사원들에 대한 얼마 전에 저희 이 우리나라의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하고 메타버스 협회가 생겼는데 그 메타버스의 모임을 전부 안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서비스나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30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도대체 언제쯤 이런 시대가 올까? 자, 2020년에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됐죠. 2025년 전후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단축일까에서 중간 점검을 받는 해가 될 겁니다. 2030년에 6G를 중심으로 해서 홀로그램이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5G보다 50배 빠른 그런 네트워킹 속도를 가지고서 못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2030년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지능형 메타버스의 시대가 2030년이 되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시간을 보고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2020년 이후에서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메타버스 1.0, 2.0 또는 3.0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 2030년 이전까지 잘라놓은 겁니다. 지금의 메타버스 1.0의 시대에 아직까지는 무엇인가 불편함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시대. 이러고 그것이 정말 생활화되고 문화화되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 1.0의 시대죠. 그리고 30년이 가가지고 온라인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 여러분들은 먹고 자는 것 이외에는 HMD를 끼거나 아니면 도명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상 공간 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일본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도쿄대학에서 VR을 그때 연구를 해서 한번 이렇게 도쿄대학 내에 전시회를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도명 VR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도명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자체를 이게 화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가운데가 하나가 딱 있고요. 거기 앉으면 우주인이 와서 서빙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냥 그 자체가 전부 화성의 한 중앙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저 개인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제가 결혼 30주년 때는 반드시 척이 가서 그 우주에 가서 집사람하고 식사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구현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얼마 전에 VR, AR 하시던 분들이 대표적인 샘플로 비행기에다가 전부 이렇게 글래스를 놨더니 사람들이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초고속으로 나가는 것에 전부 스크린으로 해놨더니 현실감 때문에 그 이머시브한 그런 것 때문이죠. 아무튼 3.0 이상에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화되고 문화화되고 정말 온라인이 더 중요했던 그런 시대로다가 가상융합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메타버스 마켓을 저는 오늘 우리 담당께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2030년에 1.5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1.5조 달러가 어느 시장이냐면요. 클라우드가 모든 서버나 모든 PC나 이런 것들을 대체했을 때,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대체했을 때 나오는 시장입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클라우드 공부를 하는데 지금 모든 이런 IT 이퀴먼트에 대한 자원을 합치면 1.5조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걸 클라우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저게 2030년에 저렇게 된다? 근데 너무 허황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저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된 게 없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 정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하는 시장도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말이 많고 저렇게 도표들도 많고 뭔가 수치도 많고 많이 떠들면 잘 모른다는 거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줄여 좀 아는 척하는 건데 저도 계속 떠들고 있죠. 아무튼 시간에 기관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저기에는 2028년에 8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8천억 달러면 한 1,000조가 넘는 돈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이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거의 이제 근접하고 있는.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44.3%라고 하는 것에 내가 주안점을 뒀습니다.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 IoT 시장의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성장을 할 때 37%가 3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VR, AR 기기가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센서의 확장이 4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대부분 제가 얘기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 그거는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내부 기술들이 전부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30%, 40%가 넘는 성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타버스는 당연히 40%가 넘는 시장을 갖겠죠. 그러면 우리가 토탈 금액을 보지 말고 그 성장률을 봤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성장에 가져갈 거다. 저기에 그러면 AR이 가져가나요? VR이 가져가나요? 센서가 아닙니다. 다 합쳐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바뀌죠. 여러분 VR에서 나를 만나다에서 보면 이미 유명을 달리한 딸의 생일 파티를 HMD를 끼고 해줍니다. 정말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이를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어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공간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여수석께서 나오셨지만 미국에 있는 친구와 서독에 있는 친구 저가 지금 시간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물리적 개념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도 과거와 현재, 미래, 공간도 물리적 거리를 전부 파괴한 그러한 세상이 인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휴먼 메타입니다. 휴먼 메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멀티 페르소나를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바타 페르소나를 세계 어디에나 다 배치하고 그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구석기 시대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시대가 얼마 안 있으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제가 개방형 플랫폼 생태계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융합형 인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제가 외모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아까 정지훈 교수 보셨죠? 제가 뵌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정 교수님을 이렇게 뵈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내가 저런 분을 어떻게 지식이나 이런 기술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외모밖에 없다. 라고 해서 그걸 10몇 년째 떠들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풍화작용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는 저와 15년 전에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지금도 쓸만하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아무튼지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쓰이는 기술 또는 여기에 쓰이는 어떤 데이터, 디바이스, 뭐 어떤 서비스 플랫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것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를 주로 보지 마시고 저런 것들의 기술이 있으면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으면 또다시 소비자가 붙고 서비스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과 플라이휠은 다릅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라이휠이 도는 거지 선순환이 돌지 않습니다. 선순환은 그냥 돌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플라이휠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플라이휠은 저는 플랫폼 공부를 했기 때문에 플랫폼 에코시스템은 새틀라이트 비즈니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 때는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못 올라가기도 하고 뭐 갖다 충돌하기도 하는데 한번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한 동력, 무한 궤도, 중요한 것은 무한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끝없이 확장을 할 거라고 하는 신념이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쿠팡이 10년밖에 되지 않아서 100조 기업을 만들었죠.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는 처음에 나올 때 적자가 300만 원이었고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300만 원인데 올해 매출이 4조가 넘습니다. 10년 만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조 달러 기업 40몇 년 만에 만들어졌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죠. 그러고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2조 달러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3조 달러 기업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1년 몇 개월 만에.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가 한번 시작이 되면 무한 동력, 무한 궤도로 해서 무한 확장을 하는데 그 시간이 엄청 빠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제가 책임집니다. 그러면 꼭 물어봅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없으세요? 어떻게 책임? 제가 혹시 그렇게 안 되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거는 저것이 전부 한꺼번에 같이 융합해서 돌기 시작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메타버스의 저자이신 김상근 교수께서 그러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PND가 맞냐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제가 숙제를 못 푸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지금의 세계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1, 2, 3, 4, 5번 이렇게 딱 보시면 정말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뭐 빌런까지도 좋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새로운 주제를 정해서 막 이걸 밀어붙여서 플랫폼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97년부터 기업들과 일을 했는데 기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은 임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나타납니다. 근데 기업이 망하는 건 뭐냐면요, 하루아침에 철학이나 원칙이 없으면 망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7번 프라이버시, 권리, 사회적 문제 끝없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만들거나 저기서 과거에 세컨 라이프에 있던 것처럼 무슨 포르노 같은 것들이 있거나 이렇게 혼탁하게 되는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이 메타버스의 경제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잘 잡아야죠. 이렇게 컨퍼런스나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모임이나 기업들이
방향을 잘 잡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계적으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 페르소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지만 너무 앞서 나가시면 우리가 그런 산업을 뒤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정지훈 교수께서 얘기하신 아주 유명한 매튜볼이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가 벌써부터 조건을 얘기해놨습니다. 지속과 동시에서부터 풍부한 콘텐츠를 가져야 사실은 이런 메타버스의 세상이 계속 롱런할 겁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정의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 반드시 참여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권하고 이 말에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사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최 교수님은 제가 이제 이 컨퍼런스 기획을 맡은 지 3년 내내 지금 연속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유일한 연사분이시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강연에서 또 느끼셨다시피 졸지 않으시게 할 수 있는 정말 하여튼 멍픈 강연을 해주시기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해준 최재훈 교수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후 세션부터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질의응답도 같이 병행하면서 컨퍼런스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일단 오프라인에서 지금 최종 교수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안내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이 없으신 경우에는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온라인에서 질문이 하나가 올라와서요. 예.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우리의 실생활에 다가올수록 인간의 일자리는 급속하게 사라져갈 것이 명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네. 저는 일단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좀 반대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아마존고를 오랫동안 아니죠. 201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016년부터 이렇게 봐온 바로는 이 아마존고 아시죠? 이제 들어가서 물건을 갖고 나오는 그런 기술입니다. 거기에 처음에 제가 딱 오픈을 할 때 갔을 때는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제가 6개월마다 한 번씩 가봤습니다. 그게 데이완 건물이라고 하는 시애틀 본사에 있는 아마존 본사에 있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엔지니어들이 한 30-40명씩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고장을 진단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들의 월급은 제가 알기로는 한 12-13만 달러 정도 됩니다. 초차 엔지니어들이. 과거에 87명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바뀐 거죠. 새로운 역할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건데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오면 아무튼 우리 자신도 빨리 변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석기 시대의 석공을 보호해야 되냐라고 하는 보호를 해야죠. 그런데 철기 시대가 바뀌면 이분들 보호해야 되나? 빨리 대장간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돼 있는 사회적 어떤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체도 지금에 있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예. 사실 이제 오전 좌담회 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으나 예. 좌담회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못 드렸던 질문인데요. 특히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ICT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또 이면에는 정보 격차라는 문제도 항상 저희가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최근 들어 메타버스 이슈가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긍정적인 면만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좀 우려가 많아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예. 또 몇몇 영화에서 그냥 미래를 다룬 영화에서 이런 가상 세계는 어떻게 보면 빈곤층이 그냥 가상 세계에서 누리고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층들은 진짜 이제 실생활을 누리는 이런 모습도 가끔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메타버스 지금 뭐 오전에도 강력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러한 우려들 어떻게 조금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시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라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라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미우세요?
지금 우리 그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인데요. 저도 젊었을 때는 지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무엇인가 성장에 대한 부분만 따지고 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점점 그 주변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화되고 디지털 격차가 너무 커지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디지털 격차만 생기는 게 아니라 디지털 격차 때문에 그분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영위해 나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어떤 할머니가 자기 딸을 그 인천공항에 가서 11시 비행기,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1시 비행기라서 아침에 5시에 공항에 그 버스를 타러 갔더니 오후까지 다 예매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서 그 시간 동안 계속 터미널에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과연 그분한테만 일어날 거냐라고 하면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그 장윤옥 대표가 얘기를 한 것 중에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또는 어떤 기관에서 배려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요즘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20대 친구들도 그런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격차를 느낍니다. 나는 로블록스가 잘 안 되던데 10대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과거에는 우리가 성장 위주의 기본 동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고려하면서 같이 나가는 것도, 그래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디지털 격차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이 다 같이 맞닥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칫 짧은 제 식견으로 우문이 될 수 있던 부분을 현답으로 아주 잘 포장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럼 오늘도 역시 명품 강연으로 여러분께 좋은 내용을 전달해 주신 최재훈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